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회 변동, 지난 시간에 인구 증가로 인한 변화, 그리고 도시의 발달 이렇게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서민 문화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도시에서 살면서 생겨난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서민 문화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일단 중국 먼저 봐야겠죠. 명나라, 청나라 때의 서민문화입니다. 서민문화라는 배경, 서민문화에 등장한 배경은 바로 경제 성장에 따른 도시에 사는 인구가 증가하고 소비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명나라, 청나라 때 도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4억 가까이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그랬고, 도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상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뭐 상품 작물 같은 것들이 재배하다 보니 여유가 많이 생긴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특징으로 보시면 여기 상인 계층 나와 있죠. 우리 산시상인, 휘저우 상인 얘기했었습니다. 상인 계층 중심의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도시 생활을 소재로 한 유흥,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한다. 특히 출판 문화가 발달하는데요. 인쇄술이 많이 발전을 함으로 인해서 소설, 희곡, 시험용 도서 등 다양한 서적들이 보급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소설, 여러분들이 중국 소설하면 가장 기억하는 거, 그렇죠, 삼국지 또는 홍로몽 같은, 네, 홍로몽 같은 책들이 등장을 한 시기가 바로 이 명나라, 청나라 시기였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농업, 과학, 의학, 지리 등 실용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책들도 많이 등장했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여기 그대로 설명이 나와 있죠. 종교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공연, 그리고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경극입니다. 아까 문학 같은 경우에는 삼국지 얘기했었고, 홍루묵 얘기했었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사진을 먼저 볼게요. 여기 이렇게 그 얼굴들 보시면 다 특징이 있죠. 요게 바로 경극입니다. 경극. 대표적인 경극이 패왕별희라는 경극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 등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셔서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는 일단 저작권 때문에 여러분한테 영상을 실어드릴 수 없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게 바로 이 홍로몽에 있는 작품에 있는 사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 소설이에요.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도 아마 대학 다닐 때 읽어봤던 것 같아요. 예, 읽어봤는데 이 시대의 삶, 청나라 때의 삶을 다룬 장편 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즐길 거리들이 많았던 명나라, 청나라 때의 문화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조선 후기의 서민문화, 우리 많이 한국사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서당을 통해서 교육이 보급이 되고 또는 신분구조가 변동이 되고 실학 등의 영향을 받아서 서민층 중심의 문화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분구조의 변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양반이 많아지고 천민이 줄어드는 약간 피라미드 형태였다면 조선 후기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신분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학도 마찬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문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서민 문화 같은 경우에는 홍길동전, 한글로 쓰였다 그러죠. 그리고 판소리, 탈춤, 그리고 그림으로서는 풍속화, 민화 등의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있는 게 여기 풍속화, 여기 보이시죠? 풍속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린 그림, 그리고 이거는 판소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발달했던 그 시대의 모습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겠네요.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일본 에도 시대의 조닌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조닌이라고 우리 그 서민이라는 말은 얘기 많이 들었으나, 이제 조닌, 우리 지난 시간부터 도시가 발달하면서 조닌이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조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상인 또는 수공업자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어디에 산다고? 이들이 도시에 거주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신분적으로는 차별을 받았으나,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한 다음에는 사회, 경제, 문화에 큰 영향력을 끼친 계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 보시면은 존인이, 그렇죠, 중산층으로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학 작품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그림 등의 예술을 이용해 여가 활동을 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들의 문화인 조닌 문화가 발달하는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녀 애정이 주요 소재로 되고 상인들이 주인공으로 자기네들이 존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문학 작품들이 많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공연 문화 같은 경우에는 불라쿠 그리고 가부키가 유행한다는데, 가부키 여기 있죠. 얼굴 하얗게 나와 있는, 네, 가부키의 등장인물은 전부 다 남성이었다고 해요. 네, 남성인데 여기 보면은 기모노를 입고 있는, 네, 사람도 보이죠? 자세히 보면 남자 같나요? 여자 같나요? 그거는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요 아래에 있는 사진이 바로 이제 불라쿠인데요. 그 인형극입니다. 인형극. 여기 보시면 인형극인데, 여기 뒤에는 까만색, 요거는 사람들이 뒤에서 조정을 하는데, 실제 인형 크기가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주로 다루는 인형과 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술 같은 경우에는 우키요에라는 판화가 등장하는데, 요게 우키요에입니다. 요게 우키요에. 그래서 보시면 색깔이 있는 판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우키요에가 유럽으로 굉장히 많이 건너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화가인 고흐가 이 우키요에를 굉장히 선호했다고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꽃꽂이나 정원 장식이나 다도 같은 고유 예술들이 발전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죠. 네,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네, 서민 문화가 발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의 모습, 그 다음에 조선의 모습, 그 다음에 에도 시대의 모습이라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명나라,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경극이라든지 소설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네, 판소리, 그 다음에 뭐 탈춤, 똑같이 홍길동전 같은 소설, 그리고 그림, 풍속화, 그리고 민화 같은 것들이 발달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에도 시대, 요 시대에는 무슨 문화라고 그랬죠? 그렇죠, 조닌 문화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부키, 그 다음에 경극인 인형극이죠. 인형극인 불라쿠, 그 다음에 우키 요에 같은 것들이 발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것들이 이제 발달하게 된 배경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네, 대표적으로 인구가 증가해서, 네, 그리고 경제가 발달한 모습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시간 우리 학문의 발전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